지난 여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폭우로, 한쪽은 폭염으로 신음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재난. 지구는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그 현장 속으로 함께 하시죠.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오늘은 이 추운 겨울을 온기로 채워준다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평소에도 기차랑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거의 일 스케줄 아니면은 거의 대중교통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철, 버스 그리고 기차, 사실 지방 스케줄 갈 때도 기차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기차가 들어오네요 이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선다는 다니엘인데요. 기차는 오늘 우릴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여행의 설렘을 가득 품고 도착한 곳. 아름다운 자연이 반겨주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자, 여러분 저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온병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물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보온병이 오늘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네요. 아, 역시 따뜻합니다. 김도 아직 나고요. 이 보온병과 정말 똑같이 닮은 마을 하나 찾아간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보온병과 닮은 마을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따라오세요. 보온병과 닮은 마을이라니 그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정겨움이 묻어나는 순천의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 아름다운 풍경이 자리한 덕에 오르막길이지만 힘들기는커녕 설렘이 피어오른다죠. 안녕. 오늘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지금 하늘이 엄청 맑고 뭔가 여름에 독일 마을 온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평화롭고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에너지 자리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곳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천의 친환경 마을인데요. 일명 패시브하우스 마을이라 불린다죠. 무려 23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답니다. 이 패시브 하우스 저도 들어봤는데 독일에도 있거든요. 근데 태양빛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체온이라든지 그 하우스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기 있잖아요. 그런 패시브한 에너지 어떤 뭐 출처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튼 에너지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건축 방식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패시브하우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패시브라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패시브라는 개념이 들어갔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전략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전략들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직역하면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인데요. 외부 에너지 활용이 아닌 수동적인 방식으로 집 자체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에서 유래됐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열이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의 온기나 기계의 발열 등 집 내부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해 별도의 난방 없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보온병과 꼭 닮았답니다. 바로 단열을 강화해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보온병과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큰 공통점이죠. 패시브 하우스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독일. 1990년대 독일 남부에 위치한 다름슈타트에서 주거용 패시브 하우스가 처음 탄생했고, 그 이후 유럽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답니다. 이에 발맞춰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을 더하는 순천만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패시브 하우스 마을이라고 들어서 찾아왔는데 네. 이제 제 듣기로는 선생님이 다 설계하셨다면서요. 아,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다니엘의 고향. 어깨가 좀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건축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 소비하는 모든 총량을 어디서 줄일 것인가인데,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이 건축물 에너지를 확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그 중에서 특히 60% 이상이 바로 냉난방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보죠. 탄소 중립을 몸소 실천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서 어떤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와.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거죠? 네네. 어떠세요? 뭐 겨울에는 이제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그리고 뭐 요금도 많이 좀 아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전기요금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거라고요. 난방도 거의 안 해요. 혹시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남아요. 아, 그러니까, 플러스 되시는 거군요. 네네. 잉여 전력이 꽤 되죠. 기본요금 1,000원. 기본요금 1,000원. 플러스 1,000원이요? 네. 플러스 1,000원이요? 기본 요금 1,000원 정말 놀랍네요. 네. 선생님 앞으로 많이 활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플러스 뭐 전력기금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4천 얼마? 5천 얼마 정도.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겨울 난방 요금이 1,000원이라니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주민들인데요. 이 패시브 하우스를 이제 선택하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혹시?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제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네, 맞습니다. 자연주의.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리 오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 여기 너무 좋아서 내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패시브 하우스뿐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하우스의 기능까지 더해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네요. 이처럼 탄탄한 설계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순천만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패시브 하우스의 내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마음마저 맑아지는 듯합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춥지는 않을까 싶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너무 좋겠네요. 여기서 다 보이니까. 바람을 잘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집이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너무 예뻐요. 진짜요. 잘생겼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파시브 하우스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시브 하우스를 지금 내부를 저희가 네. 이제 처음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생활이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패시브하우스의 내부를 공개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의 널찍한 주방을 지나 포근함이 느껴지는 침실까지. 일반 주택과는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와, 지금 겨울인데 전혀 춥다는 느낌 하나도 안 받고 전혀 난방 안 한 거예요.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역시 파시브 하우스네요. 더워요. 지금 실내 온도 보시면 20도에 지금 외출로 해놨어요. 지금 20도인데 여기 창문도 많고 하는데 이게 이런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는 거죠? 그 지금 많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네. 창이 있다고 해서 그 엄청 추워지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까지 왔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창문이 클 경우 외부의 온도가 실내로 전달되기 쉬워서 겨울엔 실내의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처럼 철저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답니다. 실내 열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3중 유리창과 단열이 뛰어난 프레임으로 열 손실을 차단하고 내부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틈 사이사이를 막아주는 꼼꼼한 작업까지. 단열재의 두께보다도 틈새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핵심 중 핵심이라죠. 때문에 열이 새는 일은 절대 없답니다. 틈 사이로 열이 새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이 철저해 열이 새어나가지 않는다죠. 이렇게 단열이 잘 되면 따뜻하긴 하지만 환기는 어떻게 할까 싶은 걱정도 드는데요. 저희는 이제 창을 강제로 열진 않거든요. 네네. 이 내부 열이라든지 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네. 실내에서 음식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실내 공기가 그렇게 좀 답답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아, 전혀. 굉장히 상쾌한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 곳곳마다 환풍기를 설치해 공기의 순환을 돕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대면 바람이 나오는 거 살짝 이렇게 느껴지고 패시브 하우스는 우리가 기밀해야 되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틈새 바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기 장치가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실내가 될 거 아니에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이 환기 장치는 실내 온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답니다. 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 하는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관이 외부로부터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열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 바람이 필터를 한번 거쳐서 기계장치로 들어갑니다. 바깥에 찬바람이 실내 열을 회수해서 따뜻한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아, 그렇군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열 교환 장치를 거쳐 실내의 더운 공기와 열을 주고받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한결 따뜻해진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덕분에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네요. 방이나 거실 같은 곳에 공급을 해주고 또 화장실이나 주방과 같은 냄새가 나는 곳은 이렇게 빼주는 구조. 그래서 그러한 큰 환기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패시브 하우스에서의 환기 방식입니다. 공기는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하게 그래도 이제 온도가 유지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계속 청정이 되니까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네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겨울에는 24, 25도, 또 한여름에도 한 25도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20도 정도로 맞춰놓고 경제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펑펑 쓰면서 그냥 건강하게만 산다, 경제적으로만 어떤 이익을 갖는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 삶의 자세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1년 이제 아껴지는 냉난방 비용을 생각하면 계속 돈 버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로도. 네. 우리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서 그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가 최소한 60에서 7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보다 약 5에서 10%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최대 92%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량 또한 10분의 1가량 대폭 줄일 수 있답니다. 지구를 살리는 똑똑한 집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국내 최초로 패시브 하우스 마을이 조성된 순천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패시브 하우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정말 10분의 1로 더 줄여서 그만큼 에너지 생산할 필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친환경 건축,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데요. 병원, 쇼핑몰 등 패시브 하우스의 기능을 접목시켜 운영 중이라죠. 처음에 주택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에너지 절감 전략, 즉 탄소 절감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국에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기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전략입니다. 탄소도 줄이고 기능도 탁월하니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듯 싶은데요. 패시브 하우스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난방기기 하나 없이 한겨울에도 열대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데요. 와, 열매까지 맺었네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 여기 또 있습니다. 일명 패시브 냥. 고양이 집도 기능을 모두 살려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매년 따뜻한 겨울을 난다는 고양이.
밤, 애완용 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시브 기술을 접목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마을 한켠, 자연을 생각하는 패시브 하우스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체험관도 자리에 있답니다. 이곳 또한 마을과 같이 에너지를 품은 패시브 하우스와 에너지를 만드는 액티브 하우스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네요. 마을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재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죠.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다는데요. 보면은 저쪽에서 내려오고 표시됐나요? 그러면 언제? 내가 물이 조금 쌓여야 되는데 한 여기서 2, 3분 정도 하면 2, 3분이요? 자, 좀 더 힘내봅시다, 다니엘. 꽤 잘하는데요? 이번엔 뭘까요? 자전거를 굴려 빛 에너지를 생성해 주행하는 태양광 레이싱 체험이랍니다. 걸렸다. 이렇게 에너지 만들어서 태양광으로 해서 포토존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PD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이런저런 체험들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이제 사실 어린아이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이제 재미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네요. 아이들에게도 이곳에서의 체험이 단순한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보온병과 같은 마을, 이런 패시브 하우스는 단순히 어떤 에너지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 시대는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의 어떤 효율성,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좀 더 보편화시키면 우리 거주 문화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집. 이젠 거주의 의미를 넘어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